지금 냉장고에 어제 만든 반찬이나 이틀 전 조리한 음식이 들어있나요? 여름철에는 그 음식이 여러분을 응급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가장 많이 본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오시는 식중독 환자들이에요. 67세 할머니는 이틀 전에 만든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다가 3시간 만에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탈수로 의식까지 잃으셨거든요. 더 무서운 건 여름철 식중독은 단순히 배탈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폐혈증까지 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급의학과에서 급성 위장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의과대학 교수 김태현입니다. 여름철 식중독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올바른 예방법과 대처법을 모르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25년간의 응급 경험을 바탕으로 여름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들과 즉시 적용 가능한 예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식중독에 대한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 환자가 다른 계절보다 3배 이상 늘어나요. 기온이 올라가면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온이 30도가 넘으면 세균 번식 속도가 평소의 10배까지 빨라져요. 아침에 만든 음식도 점심때쯤이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식중독이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50세 이후부터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어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요. 젊을 때는 가벼운 설사로 끝났던 식중독이 50세 이후에는 탈수, 심부전, 심지어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치료한 72세 할아버지는 상한 물김치를 조금 드셨다가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중환자실에서 2주일간 치료받으셨어요. 정말 위험했거든요. 첫 번째로 여름철에 절대 조심해야 할 음식은 계란 요리예요. 계란 껍질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 균이 빠르게 번식해서 정말 위험해지죠. 반숙 계란, 계란찜, 마요네즈가 들어간 샐러드 같은 음식들이 가장 위험해요. 완전히 익히지 않은 계란은 여름철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58세 아주머니는 아침에 만든 계란 샐러드를 점심에 드셨다가 4시간 만에 심한 폭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살모넬라 식중독이었어요.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시고 마요네즈가 들어간 음식은 만든 후 2시간 이내에 드세요. 냉장 보관에도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육류와 어패류예요. 특히 닭고기는 캠필로박터균, 쇠고기는 대장균, 어패류는 비브리오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여름철에는 이런 균들이 정말 빠르게 증식해요. 생선에 초밥, 덜 익힌 고기 요리는 여름철에는 정말 위험해요. 특히 길거리에서 파는 것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63세 할아버지는 저녁에 생선회를 드셨다가 새벽에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비브리오 폐혈증 초기 단계였거든요. 다행히 응급치료로 회복하셨지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육류는 반드시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어패류는 믿을 만한 곳에서만 드세요. 의심스러우면 아예 피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유제품이에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들이 여름철에는 정말 빨리 상해요. 특히 상온에 조금만 놔둬도 위험해져요. 카페에서 파는 아이스 음료나 빙수에 들어간 우유, 생크림도 조심해야 해요.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포도상구균이나 리스테리아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54세 여성분은 카페에서 마신 아이스 라떼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우유가 상한 걸로 만든 음료였거든요. 하루 종일 구토와 설사로 고생하시고 탈수까지 와서 수액 치료를 받으셨어요. 유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맛이나 냄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는 나물과 채소예요. 많은 분들이 채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특히 콩나물, 숙주나물, 상추, 깻잎 같은 것들이 여름철에는 정말 빨리 상해요. 나물 무침을 만들어 놓고 며칠 먹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철에는 하루만 지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또 생채소 샐러드도 조심해야 해요. 씻지 않은 채소에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70세 할머니는 3일 전에 만든 콩나물 무침을 드셨다가 심한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었거든요. 며칠간 병원에서 치료받으셨는데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정말 위험했어요. 나물은 만든 당일에 드시고 생채소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조금이라도 상한 것 같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5번째는 밥과 면류예요. 많은 분들이 밥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밥에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상온에 오래 놔둔 밥이 정말 위험해요. 냉면, 물냉면, 비빔밥 같은 음식들도 여름철에는 빨리 상해요. 면을 삶아서 찬물에 헹구는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61세 아저씨는 전날 저녁에 남은 밥으로 볶음밥을 해 드셨다가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밥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됐거든요. 구토와 설사가 심해서 응급실에서 수액 치료를 받으셨어요. 밥은 지은 후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시고 다시 먹을 때는 완전히 끓여서 드세요. 면류도 삶은 후 바로 찬물에 헹구고 즉시 드시는 게 좋아요. 6번째는 김치와 젓갈류예요. 김치는 발효식품이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름철에는 김치도 빨리 상해요. 특히 물김치, 오이소박이 같은 수분이 많은 김치가 위험해요. 젓갈류도 마찬가지예요. 멸치젓, 새우젓 같은 것들이 여름철에는 빨리 변질돼요. 59세 여성분은 일주일 전에 담근 물김치를 드셨다가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됐거든요. 이틀간 심한 설사와 폭통으로 고생하셨어요. 김치는 냉장 보관하시고 국물이 이상하거나 신맛이 너무 강하면 드시지 마세요. 젓갈류도 냉장 보관하시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7번째는 과일과 음료예요. 특히 수박, 참외, 메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들이 여름철에는 빨리 상해요. 껍질을 까서 오래 놔둔 과일은 정말 위험해요. 또 얼음이 들어간 음료도 조심해야 해요. 얼음 만드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얼음에도 세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64세 할아버지는 길에서 파는 수박을 드셨다가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수박이 상온에 오래 놔둬져 있었던 거죠. 하루 종일 설사와 열로 고생하셨어요. 과일은 껍질을 깎자마자 바로 드시고 음료수는 믿을 만한 곳에서만 드세요. 길거리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이제 식중독 초기 증상을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메스꺼움과 구토예요. 음식을 먹고 30분에서 6시간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복통이에요. 주로 배꼽 주변이나 아랫배가 쥐어짜는 듯이 아파요. 세 번째는 설사예요. 물설사가 하루에 5번 이상 나오면 정말 위험해요. 네 번째는 발열이에요.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면서 오한도 함께 나타나요. 5번째는 탈수 증상이에요. 입이 마르고 소변량이 줄어들고 어지러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대처해야 해요. 첫 번째, 음식 섭취를 즉시 중단하세요. 더 이상 독소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보리차나 이온 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세 번째, 함부로 지사제를 먹지 마세요.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증상이 심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혈변이나 고열이 있으면 응급실로 가야 해요. 나이에 따라 식중독 위험도가 달라요. 50세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식중독에 더 취약해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탈수가 되면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60세 이후에는 탈수에 대한 감각도 둔해져요.
목이 마른 걸 느끼지 못해서 탈수가 심해질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위장 운동도 느려져서 독소가 오래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거죠. 여성분들은 특히 조리를 많이 하시니까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손 씻기, 도마 소독, 냉장 보관을 철저히 하세요. 즉시 병원 가야 하는 위험 신호.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해요. 첫 번째, 혈변이 나올 때예요. 검은색이나 빨간색 변이 나오면 장출혈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고열이 지속될 때예요. 체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해열제를 써도 내려가지 않으면 폐혈증 위험이 있어요. 세 번째, 심한 탈수 증상이 있을 때예요. 소변이 거의 안 나오거나 어지러워서 서 있기 힘들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네 번째, 폭통이 계속 심해질 때예요. 진통제를 써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면 장폐색이나 복막염 위험이 있어요. 다섯 번째, 구토가 계속돼서 물도 못 마실 때예요. 탈수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가족 중에 식중독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를 격리하세요. 화장실을 따로 사용하게 하고 수건이나 식기도 별도로 준비하세요. 두 번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세요. 탈수를 막기 위해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세요. 세 번째, 음식은 당분간 금식하세요. 증상이 좋아진 후에 미음이나 죽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가족들도 관찰하세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다섯 번째,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이나 침구를 소독하세요. 염소 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의심스러우면 먹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아까워서 먹었다가 병원비로 몇십 배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작은 식중독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평소에 손 씻기, 충분한 가열, 냉장 보관을 철저히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여름철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식중독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나 여름철 식품 보관, 노하우 또는 오늘 영상을 보고 점검해 볼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이런 음식도 위험한가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식중독 없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